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 신도시 내에서 돈 벌기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운정 대우부동산 대표 박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상가들에는 어김없이 잎이 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한참 봄바람을 타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암울합니다. 바로 코로나19 그 여파로 인해서 다행히도 저희 나라는 이제는 그 태풍의 한가운데서 다소 비켜나갔고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었는데 요즘 저희 나라를 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정말로 제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 마음고생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 아니면은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힘들 거라 예측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맡기도록 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로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새로운 주제라는 것이 이번에는 뭐냐면요. 새로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질문 한 가지를 갖다가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좀 자주 하는 편인가요? 하여튼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나시는 분들은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금이 있는데요. 총 몇 개의 연금이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들 계세요? 예, 모르시면 저랑 같이 한번 꼽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연금에는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자, 여기까지는 좀 쉽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연금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연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농지연금이라는 겁니다. 자, 농지연금.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그리 익숙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 연금입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는 연금만큼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농지연금이 무엇이냐를 갖다 놓고 따지기 전에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돈 벌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돈 벌기 중에 지금 이 농지연금도 그 함께 포함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투자의 방법에는 또 투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돈 벌기 프로젝트에서 1편서부터 쭉 나오면서 강조한 게 돈 벌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자, 돈 벌기 위한 4가지 조건. 첫 번째 기억나시면 같이 따라하세요. 첫 번째, 정보를 동반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기억나시죠? 자, 안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면 두 번째는 길러야 될 자본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돈까지 확보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국가 정책하고 나하고 마주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네 번째 기억나나요? 예, 세 가지가 다 갖춰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운이 즉 재수가 작용을 해야지만이 돈이라는 것이 내게 굴러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이 일환으로 지금 농지를 지금 제가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농지.
자, 네 가지 조건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아파트를 투자처로 선택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이제 황금성이나 아니면 안전성을 기여해 갖고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데, 공장 부지 아니면 땅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토지에 관한 이 투자 방법은 맨 나중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선뜻, 특히나 이 농지에 대해서 선뜻 투자하기를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제를 농지연금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 농지도 투자 순위가 맨 나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잘만 생각하면 농지에 대한 투자가 제1번에 가는 투자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농지연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위성 사진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 들녘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농지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많은 함축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고유의 농사 중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5, 60년, 70년대 초반생들까지 겪었던 보릿고개, 식량난, 이거를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농지는 천하지 대본이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옛날부터 이 식량, 즉 먹는 거에 굉장히 가장 큰 화제로 삼았고, 생산 증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간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쭉 해왔는데요. 하지만 현실의 상태는 어떨까요? 현실의 상태는 이제는 농지가 옛날에 그 어떤 주식이었던 쌀로부터 생활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모든 게 바뀌면서부터 슬슬 우리 주변에서 외면을 당하는 것도. 자, 그러면은 제가 농지연금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농지연금법을 통해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이 농지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그런 진짜 획기적인 오아시스와 같은 정책이 이 농지연금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준비 자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료 큐! 준비한 자료를 통해 갖고 농지연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농지연금 제도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 제도란 여기 쓰여져 있는 그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일컬어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연금법에 가면 주택의 영모기지론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취지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농지연금 자격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소유한 농지입니다. 농지. 우리가 이 농지를 갖다가 공법에서 말하기를 농지는 전납과수원만을 지칭합니다. 추진 방향은요, 이것을 왜 추진하게 됐냐면 농업 자산을 유동하여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사회의 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유지시키기 위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럼 과연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지금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는 지금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라고 있어요. 그 기금법 10조. 그 다음에 제24조 5항에 보면 이 두 가지 법률적 근거에 의해 갖고 이 농지연금제도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은 일단은 연령층에서 봤을 때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다. 만약에 2020년 금년에 이제 이 농지연금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보면 5년 경력이 있고 1955년 12월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소유자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한 몇만 평 갖고 있고 몇십만 평 갖고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뭐 그 중에서 뭐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은 평수로 따지면은 한 9,000평 정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영농 경력을 보면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 및 조건 여기는 상속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5년이라는 기간은요 계속해서 5년 동안 쭉 질 필요가 없어요. 또 한 3년, 2년 졌다가 또 쉬었다가 1년치요. 그래서 이게 단절됐어도 일단 총 내가 농사를 진 과거 이력이 5년이면 된다. 그러니까 연속일 필요가 없다. 이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농지가 해당이 되는지 대상 농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농지는 현재 가입 시점 시 금년 가입했을 때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농지입니다. 농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답, 과수원이 요구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2년 보유 안에는 상속도 포함되는데 상속은 피상속인 기간까지 합산을 해서 2년 보유라고 했으니까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 대상자의 주소가 이것이 이제 신규로 좀 이제 바뀐 내용이에요. 사업 대상자의 주소가 담보 농지의 시군구에 그 안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할 것. 이것이 바로 2020년 금년 1월 1일 신규 등록부터 적용을 한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 바뀐 내용이에요. 그 전에.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없거나 아니면 저당권을 불가피하게 잡았다 그래도 15%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1억 값어치면은 1,500만 원 정도 저당권을 잡았으면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된다. 결국은 이것이 타인들한테 이것이 압류가 들어와 있다든지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물론 해소시키면 되겠죠. 자, 어떤 조건을 가진 토지는 안 되는지 가입 제외의 토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순수 토지래야 돼요. 되지 안 된다 그랬죠? 토지 외에 근데 우리가 슬며시 여기에 조립식으로 뭘 지어갖고 불법 건축물 판정이 나 있는 경우가 있거나 그래서 순수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려면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까지는 되지만 이것이 슬쩍 자녀들이라든지 다른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명의는 안 된다. 다음 현재 토지이용 개발법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갖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막 땅을 판다든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는 건 국가계획하고 지금 밀접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토지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까지 대상 토지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조건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돈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한번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종신형은 다시 세분해 갖고 2가지 정도로 나눠지고요. 기간형은 다시 세분해서 3가지 정도. 총 합쳐서 5가지의 방법으로 연금 가입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정액 종신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그냥 가입해 갖고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거예요.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바로 그 위의 내용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 차부터는 서서히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왜 선택을 했나 싶었더니만 결국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뭐 그만큼 돈 쓸 일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좀 더 받자.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다음 이제 기간형인데요. 일시 인출형하고요, 기간 정액형, 경형, 이양형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간형이라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일시 인출형은 총 지급 가능액의 30% 내에서 필요 금액은 수시로 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으로 같으면 보통 예금 통장이에요. 그냥 넣었다 뺐다 언제든지 30%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 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수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에요, 이거는. 사망시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기 적금을 붓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정기 적금식으로 계속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내가 넣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영 2항형이라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 종료 시 이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 그 다음에 조건이요. 농지연금은 사실 이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농지연금에 가입을 안 한 원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귀중한 이 농지를 평가를 너무 싸게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나 분명히 현시가는 2억인데 국가에서 이거를 갖다 평가할 때는 뭐 1억 3천, 1억 5천 이렇게 적게 해주는 바람에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드냐는 거지. 그래서 반발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새롭게 바뀐 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농지연금 가입 조건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 방식은요. 자, 2가지 방법 이제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의 100%.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가격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시가의 뭐 60%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최근에 이거 할만해요. 개별 공시지가가 우리가 현시가에 한 7, 80%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100%라 그런 것은 한번 이제부터는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섭섭해서 가입을 못 하셨다면 이제는 이제 가입을 해도 될성 싶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2번째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90% 중, 그러니까 감평액의 90%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액을 요거로 받고 있거든요, 현재. 모두 수용을 된다든지 국가사업에. 그러면 요 감평액의 90%. 이 중에서 어느 거나 2개 중에 내가 한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택 1.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은, 이 농지연금법이 조금 이제 현실화되고 지금 들어봄직도 한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자, 평균 농지가가 1억 7천만 원이었을 때 종신형인 경우 76만 원 정도 수령을 하는 거고요. 기간형은 87만 5천 원.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82만 원 정도를 현재 수령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유튜브 제목에 뭐라 그랬냐면은 농지연금법에 가입을 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월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월수령액 2019년 기준했을 때 봤을 때 평가액이 1억이었을 때
1억이었을 때 월 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최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하지만 최고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최고 금액이 얼마냐면 평가에 7억 8천을 받았을 때 최고액 월 300만 원 수령을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8억, 9억, 10억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는 월 최대 수령액이 300만 원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600만 원이 되냐고요? 예, 그것은 밑을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부부가 만약에 이거를 가입을 했을 때 부부가 각각 해당되는 수령액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뭐 7억 8천 정도 각자 와이프나 아니면 내가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나 300, 와이프 300. 그러면 합치면은 6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수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솔깃하지 않나요? 자, 어차피 이 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이 들고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땅으로 인해 갖고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집니까? 아직까지는? 네. 우리 자녀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부모들이 뼈골 빠지게 죽어라고 농사 져갖고 교육시켰는데 결국 나이 들어서 그 땅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결국 자녀들이 이 땅을 갖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옥신각신 재산 다툼도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쓴다면은 얼마나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지연금제도의 단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농지 담보 비율이 15%가 넘으면 연금 신청이 안 됩니다. 뭐 15%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에 1,500만 원 이상이 담보가 잡히면 안 됩니다. 뭐 너무 넘으면 갚으면 되겠죠? 예, 갚으면 됩니다. 갚아갖고 농지담보 비율을 15% 이내로 떨어뜨리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 농촌의 현 주소는 집단적으로 이게 가부장적 해갖고 이게 부계나 모계 사회를 집단 체제로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나이 드셔갖고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짓거나 생산 능력이 안 돼갖고 결국은 연금에 이 농지연금에 가입을 해갖고 좀 타먹으려 그러니까 이게 부부 합서 600만 원 있죠? 예, 이렇게 타먹으려 보니까 호시탐탐 노리던 이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요즘 반란들 많이 일어나죠? 예, 정치권으로 인해 갖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이제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나 이 시골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현상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직까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먹을 거 안 있고 그 대학교에서 그냥 죽어라 허리 고장 나고 막 대부분 그래요. 지금 현실 시골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금 농사가 또 못 짓고 이제 근력이 빠져갖고 농지연금법이라고 좀 알아갖고 이거 좀 가입을 해갖고 좀 있는 농토 갖고 말년에 좀 편안하게 좀 살자고 마음 먹었더니 세상에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느닷없이 아버지 어머니 그것은 아닌가비요. 저희도 뭐 이래가면서 이거는 대놓고는 안 되지만 그 눈빛이 엄청스럽게 뭘 갈구하는 눈빛으로 인해 갖고 부모들이 쉽게 이거를 결정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동안에 가입했던 그 우리 어르신들, 농촌 근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가입을 해놓고서도 3분의 1 정도가 이 자녀들하고 문제 때문에 그냥 해약 처리하고 만답니다. 자,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 결국은 이 해약 처리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 자, 이 부분은 저도 자녀 입장입니다만은 정말로
이제는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 같아요. 자,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모시지 못할 망정 이 부모가 좀 말년에 어느 정도 좀 이 뼈 빠지게 농사지었던 농지를 바탕으로 해갖고 좀 연금을 좀 받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 부모들 재산을 노리는 분들 절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모님들한테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자녀분들이 이것을 적극 추천하세요. 진짜 부모들, 정말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만은 고생들 엄청 하셨어요. 자, 우리 좀 먹고 살만하지 않나요? 내 자신의 그 어떤 얄팍한 그 어떤 상술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농기를 담보로 하는 이 농지연금제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한번 권해드리라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농지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단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3분의 1, 이 자녀들 반대를 인해 갖고 이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부모들이. 그리고 심지어 들었던 연금마저도 해약하는 이 사태. 저는 이것을 조금 막아보자는 취지로 본 방송을 갖다가 이제 기획하게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농촌의 아들, 따님들, 자, 이제는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님, 형님, 누님들이 편안한 여생을 할 수 있게끔 이 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먼저 나서 갖고 이것을 들도록 권유를 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마지막 자녀들과의 단절 현상이 부모들의 그 어떤 그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돌려놓는 우리 자녀들이 되는 차원에서 한번 약속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농지연금제도는요, 이것은 인터넷을 쳐보면 언제든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갖고 한번 가보자.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저에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정 신도시내에서 돈벌기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운정 대우부동산 대표 박재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